국제올림픽위원회 자격 요건에는 미치지 못한 상황. 결국 한국올림픽위원회는 큰 결단을 내립니다. 올림픽 총회가 열리는 스톡홀름으로 날아가기로 한 건데요. 그 막중한 임무를 맡은 인물은 정경무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비극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역만리로 향하는 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머나먼 여정을 떠난 하늘길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세계올림픽위원회에 참석하러 가던 도중 비행기 사고로 말미암아 불의의 참배를 당한 조선체육회 부회장 고 전경무 씨의 체육장은 6월 18일 아침 서울에서 사뭇 엄숙하게 집행되었다. 브런디지는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고 올림픽 인준을 향해 가던 꿈은 잠시 길을 잃고 맙니다. 작은 거인 전경무 선생님은 48년의 짧은 생을 끝으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전경무 선생님의 죽음은 슬픔을 넘어 민족의 크나큰 손실이었습니다. 스톡홀름까지만 날아가면 꿈이 이루어질 텐데 슬픔 속에만 주저앉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스포츠맨들은 또 다른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고 또 어떠한 길을 가게 되었을까요? 포기할 수 없는 반드시 이어가야 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의 다음 스토리텔러는 미국에 거주하던 재미 독립운동가 이원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림자처럼 전경무를 도왔기에 큰 충격이 엄습했지만 동료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나라의 부름에 주저없이 응합니다. (30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지만 시민권이 없던 이원순 선생님. 미국 여권도 대한민국 여권 발급도 불가능한 상황. 여권을 타이핑하고 손수 제작하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나는 미국의 시민도 아니고 너는 한국 정부가 여한권 발행소서 그래 생각도 못해서 내가 내 여한권을 남겼어요. 그 영국 그 중영사가 방에 들어가서 난 그걸 내놓으니까는 그 받는 사람이 머리를 국적하면서 이게 뭐냐고. 이거 내 여한권이다. 근데 개인의 여한권도 있느냐? 나라가 없는 사람인데 그 뭐 누구더러 여한권을 하겠냐? 영사에만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영사에 가서 보고 한참 안 나올 적에 이건 참 안 되나 보다. 그럼 조금 이따 나와서 날들어 토론을 하거든요. 그 토론하면 하여간 얘기할 기원이 있다. 그래서 들어가서 난 사정을 얘기했어요. 알아듣겠다. 도장을 찍어줘요. 그래서 이제 이설을 받았어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 도착한 스톡홀름. 이원순 선생님의 두 어깨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대표해서 온 이원순입니다. 여러분은 손기정의 서름을 알고 있습니까? 조선인이었지만 가슴에 일장기를 달고 뛰어야 했던 그 아픔을 알고 있습니까? 다행히 연설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적 연설의 기록을 찾아 향한 곳. 국제적인 휴양 도시 스위스 로잔입니다. 이곳은 올림픽의 도시이기도 한데요. 국제 스포츠의 중심에 자리한 올림픽 박물관. 굳게 닫힌 수장고에서 어떤 역사를 마주하게 될까요? Le deuxième élément qu'on a, alors ça c'est le procès-verbal de la session de Stockholm. Donc la session, vous avez tous les membres du CIO qui se retrouvent pour discuter de thèmes divers. Il y a des nouveaux membres qui sont nommés. Et puis il y a un représentant coréen qui arrive, se présente comme étant un monsieur Lee et qui est en fait un nouveau membre coréen qui remplace l'ancien représentant de la Corée qui est apparemment décédé dans un accident d'avion pendant le conflit mondial. Donc personne ne le connaît, mais il est vraiment là pour dire que la Corée souhaite participer aux Jeux de Londres en fait. 총회 참석 후 이원순 선생님이 받은 편지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Voilà, quelques semaines après la session de Stockholm, le CIO envoie une lettre via Otto Mayer, qui est le représentant lausannois du président Edström, qui n'est pas à ce moment-là à Lausanne, et qui confirme en fait la décision de la session du CIO que le CNO coréen est reconnu maintenant et qu'il peut participer aux Jeux de Londres 1948 et de Saint-Moritz 1948 pour les Jeux d'hiver. 모두가 기다리던 소식. 올림픽 참가 예비 인준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니 가만 있어봐. 전쟁이 끝났으면 해방된 나라들이 결국은 독립하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게 승전국들이 도와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전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것을 누가 총대를 매서 그것을 강력하게 밀어줄 거냐라는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에이버리 브론디지가 자기가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없었던 방식까지 도입해가며 IOC 위원들을 총회에서 설득해가며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면 최소한 임시의 인준이라도 줘서 그때 올 수 있게끔 우리가 합시다. 이것이 올림픽 정신 아닙니까? 라면서 설득을 했겠죠. 그런데 모두의 기쁨 뒤편엔 또 하나의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즘 말하는 복권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1948년 그 런던 올림픽에 우리나라가 이제 참가를 하는데 사실 그때 우리나라에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림픽에 그 출전하는데 경비 마련을 위해서 그 올림픽 후원권을 이제 그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권 판매 수익금으로 이제 돈을 마련해서 선수단들에게 이제 돈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올림픽 후원권을 만들면서 그 여기에 도안으로 이제 인물이 들어가 있는데 이분이 정경무 선생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그 올림픽 후원권에 이제 그 도안으로 추모하기 위해서 집어넣고 해서 이 후원권을 발행을 해서 이 돈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그 1948년 런던 올림픽에 출전하는 지금 생각하면 참 어떻게 보면 좀 가슴 아픈 그런 그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고비고비마다 서려 있는 스포츠맨들의 아픔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해방 이후 크고 작은 11번의 테러에 시달렸던 여운형 선생님. 집이 폭발되는 사건까지 벌어지며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괴한에게 총격을 받고 마는데요. 1947년 7월 19일 해화동 로터리. 12번째 테러를 피하지 못하고 타계한 민족의 지도자.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본인이 당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게 핵심적인 거예요. 사실은 어찌됐건 여운형 선생은 좀 통상 좀 진보적 민족주의자 혹은 중도 좌파 뭐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보는데 실제로 뭐 좌익 계열에서 뭐 대표적인 지도자였었고 박헌영과 여운형 양대 산맥이었었기 때문에 좌익 입장에선 아니 이왕 이렇게 할 거 그냥 확실히 우리 편 들어주지 이건데 또 반대편에선 이승만, 김구 같은 우익 거두들과도 또 되게 친해요. 특히 김규일 씨하고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었고 또 미군정조차도 저 친구는 좌익에서 빼내서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운형 입장에선 본인이 맘만 먹었으면 그냥 이렇게 좀 그 한쪽 방향으로 확 가서 반대편을 정죄하고 공격하고 권력을 차지했으면 충분히 대통령도 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걸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의 차이를 갈등의 도구로 이용하면 민족이 분단될 수밖에 없고 그럼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봤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실은 자기의 사익을 포기하고 좌우 갈등을 이렇게 치유하려고 노력하고 사람을 하나의 마음으로 모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극단주의자들 눈에 보기엔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인 거죠. 1948년 1월 아름다운 비행이 시작됩니다. 3명의 대표 선수가 향한 곳은 알프스 소녀 하이디의 도시 스위스 생모리츠. 1월 30일 열린 제5회 생모리츠 동계올림픽 개회식. The Koreans, the only contestants representing Asia.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에 3명의 선수가 출전.
코리아의 저력을 세계에 알린 자리가 되었습니다. 울력을 떠나 국제대항 경기장인 1948년 올림픽 경기장으로 향해서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수백 명이 그들의 장도를 축복하고 특히 우리의 국민들의 자랑인 대대적인 마라톤 성원 선수가 속에 기차에 몸을 싣고 부산항으로 출발한 이번에 대표팀. 올림픽 팀이야말로 우리의 그들이 자랑입니다. 가야 할 길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9박 21일의 여정. 기차와 배에 번갈아 몸을 실어야 했던 선수단. 비행기까지 교통수단만 모두 13번 갈아타는 강행군이 이어졌습니다. 9개국 12개 도시를 거쳐야 했던 고단한 길. 그것을 이겨내고 우리는 무사히 런던에 안착했습니다. 17개 종목에 59개국 4,104명의 선수가 참가한 올림픽 개막식은 성대하고 화려했습니다. 7월 29일 날 2시 35분에 개회식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뭐에 조마조마했었냐면 우리나라가 38선으로 갈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혹시라도 38번째 입장하게 되지 않을까. 마침 29번째. 그래서 자마이카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입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가장 큰 박수를 받았답니다. 영국 황제 앞에서 크게 모자를 벗으면서 큰 절로 인사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고 동방예의지국을 나타내는 그 의미가 너무 커서 그 당시 관중들한테 주최국 다음에 가장 큰 박수를 받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세계인의 환영을 받은 동방예의지국 스포츠맨들. 쟁쟁한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견뎌야 할 시간. 어떤 노력의 결실을 맺었을까요? Of Australia well up too. Kang Hwan-in representing Korea. He's come a long way for this, but he swings. Oh, into the net. Over to Bill Stern. Men's high hurdle. 기대와 달리 세계 무대의 벽은 높았습니다. 또 한 번의 쾌거를 노리던 마라톤. 보스턴의 영웅 서윤복 선수는 심적 부담과 외국 선수들의 견제에 좋은 기록을 올리지 못했지만 또 다른 기대주 최윤칠 선수가 두각을 보였는데요. 최윤칠 선수가 37km에서 40km까지요. 3km를 1등을 하는데 40km 그 지점에 일어나서 쥐가 나요. 더 이상 못 뛰는 거예요. 뭐 다리를 꼬집고 거기 피내고 막 했는데도 도저히 못 걸어서 스타디움이 보이는데 거기서 그냥 주저앉게 돼요. 선수들에게 불운이 겹쳐 안타까운 결과만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두 명의 대표 선수가 출전했던 사이클 종목. 올림픽 대표로 선발되기 위해 고향을 떠나온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황산웅 선수였는데요. 갇혀서 한국에서도 1등해야지 폐암에 가서도 1등한 사람인데 지금 그 자리가 이보 오도청 묘지 뒤를 가면은 거기 그 강이 있지라 그걸 넘어갔다는 거야 그걸. 그러니까 준비할 게 해외에서 가져갈 것과 자전거 한 대만 메고 이거 탈출한 거예요. 탈출했는데 인민군인이 그 여러 군데 서 있는데 못 가게 해줬어. 그래서 나는 올림픽을 참가하기 위해서 간다. 그래서 잔돈을 동전을 많이 바꿔나가 한 줌 줬대요. 빨리 가라고 보내줘서 넘어갔는데 천신만고를 겪었지만 황산웅 선수에게 승리의 여신은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돌발 상황으로 완주를 하지 못했던 건데요. 그 나라의 선수가 이렇게 돌아오면서 우리 영감 치고 또 밑에 한 사람이 발로 이렇게 자전거를 치었대요. 그러니까 뭐 살아날 길이 없지. 꼴찌하기도 힘든데 그래 정신력이 강하니까 타고 질 거니까 중간을 좀 더 오고 많이 모자랐나 봐요. 자기들도 같이 울었대요. 같이 통곡하며 울었대요. 남은 사람들에 의해 기억되고 기록되는 72년 전의 역사. 또 다른 기억을 전해줄 유족을 만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남기신 런던 올림픽 기념품들이에요.
너무도 소중한 물건들. 귀한 유산을 남겨준 사람은 농구 대표팀이었던 안병석 선수. 한국 펜단트예요. 이거를 한국서 못 만들고 영국 가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페넌트를 비롯해 가슴에 달던 흉장, 안병석 선수가 입었던 선수복까지 1948년의 숨결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이게 이제 오동나무 상자예요. 흔히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상자 속 물건이 궁금해지는데요. 이거는 일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올림픽 가시기 전에 45년도 1945년도서부터 49년까지 쓰신 일기예요. 그 안에 그냥 일기장인가 보다 하고 말았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런던 올림픽 관계된 자료가 나와요. 72년 전 안병석 선수는 일기장에 어떤 생각을 담아냈을까? 나는 무의식 중에 경쟁이다. 어떻든지 타임보다 좀 더 잘해야 한다. 돌연 성태군이 와서 이번 선발에 된 거 축하한다. 라는 말에 나는 그 순간 멍해졌다. 오, 드디어 그날이 오늘도 왔구나. 얼마나 어려운 무서운 현실인가. 나는 그 말을 듣고 반신반의하지 않을 수 없다. 대표팀 선발까지의 경쟁과 고뇌. 아버지의 삶을 들여다보는 아들의 마음은 숙연해집니다. 이 9일자에 나와요. 안즉 독립도 못한 아직 독립도 못한 우리 조선의 부족한 경제력에 참석하는 것이니만큼 가면 반드시 우승을 해야 한다. 우승, 우승. 말로는 쉬운 승리.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임하면 안 될 일이 없을 줄 나는 믿는다. 전에 값어치 있는 일인 줄 몰랐는데 우리 아버지 농구 인생 런던 올림픽 가신 그 관계되는 자료 중에서는 제일 빼어난 자료예요.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물건 중에 어느 하나 값지지 않은 것이 없다는 아들. 고단한 여정을 담은 기록부터 꼼꼼히 모아둔 런던 올림픽의 추억들. 자신이 밟아온 자취를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수 있을지. 모든 것을 통해 후대에 남겨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 말이 아니었을지. 당신 자료라기보다는 당신 삶이니까 당신 역사인 거야. 인생이고. 개인의 역사가 모여 나라의 역사가 되고 나 하나가 모여 우리가 되고 어느 누구는 유일함으로 빛을 발하고 고막 부상을 이겨낸 메달리스트도 최초 속의 최초가 된 메달리스트도 출전 선수 모두는 태극기의 의미만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스포츠는 우리가 늘 하는 얘기 땀의 기억이에요. 땀은 정직하지 않습니까? 땀의 결산, 결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올림픽 대회고 그런 올림픽에 48년 처음 나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고요. 이 역사라는 것은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사람이 이 영화의 한 시간에 전부 다 메꿔주고 단역이든 주연이든 메꿔주듯이 그분들이 그 대한민국의 스포츠 역사를 이렇게 메꿔주신 것 같아요. 스포츠는 또 하나의 독립운동입니다.